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양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제목은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입니다. 30일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합격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양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입니다.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고 보람도 느끼셨을 것이고 행복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 합격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합격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실무 현장에 투입되면 이제 모든 평가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해서 합격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부로 따지듯이 모든 평가는 이제 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계약을 해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됩니다. 참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중개업 현실은 어떤지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선배로서 중개업계의 선배로서 또 나름대로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 근무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70~80%는 수입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만이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 수입이 있고 싶은데 수입을 못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가지로 중개 현실을 나눠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계는 텃세가 심합니다. 중개업계는 한 곳에서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동이나 목동이나 신도시, 고양시나 분당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자격증 따서 젊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된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60대 70대 중개사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한 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바로 텃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보 중개사들은 그러한 기존의 텃세를 부리는 중개업자와 잘 지내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추월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제와 비회원제라는 것이 중개업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제는 아파트 지역에서 강합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회원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담합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 정보망도 인터넷 정보만도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게 있고 또 거래도 자기네들끼리만 합니다. 만약에 공실이나 또는 다른 업종을 인수받았다 하면은 그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회원으로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중개 활동하다가 고사하는 것이죠. 물론 주택지역이나 또 상가지역이나 이런 신규 도시지역은 회원제가 없습니다. 회원제가 없는 곳은 경쟁이 심하지가 않을런지 모르지만 또 어떤 권리금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빼놓고는 회원제, 비회원제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회원제가 뭔가 강하다고 느끼게 되길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회원제, 비회원제는 서울, 수도권에 주로 존재합니다. 지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창업자리, 취업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좋은 창업자리가 나와야 계속 물갈이가 되고 계속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창업자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소 매물란에 보면 대부분 95% 정도, 90% 정도가 안 되는 자리가 나옵니다. 영업을 이미 상당히 안 하고 있는 업소죠. 그런 업소가 계속 2달, 3달 나옵니다. 그런 업소를 인수받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죠. 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구인란에 보면 매일 뽑는 업소가 뽑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업소는 뽑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는 업소에 들어가서 또 옮기고 또 실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업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취업자리도 구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겉돌고 중개업계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중개사가 휴폐업하고 이직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1년에 16,000개, 17,000개가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그만큼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변동은 한 10만 6천 명, 10만 7천 명 선에서 계속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업소는 대부분 안 되는 업소 인수받아서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음에 들고 또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업소에 취업하다 보니 자꾸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이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개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휴폐업하고 이직률이 높은 게 우리 중개업입니다. 물론 한번 시작해서 한 지역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뿌리 내리면서 열심히 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죠.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또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잘 거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휴폐업과 이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창업을 하려면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 창업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회원제가 있어서 권리금이 비쌉니다. 적어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3천에서 5천까지는 기본적인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권리금만요. 그리고 또 보증금도 또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도 3천에서 5천은 된다고 볼 때 상당한 자금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래된 지역은 권리금이 비쌉니다. 뭐 목동이라든지 또 잠실이라든지 또 도곡동 같은 이런 지역들에서는 권리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권리금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업소를 인수받으려면 돈이 들어가고, 안 되는 업소를 인수받자니 영업 보장이 된다는 법이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도 우리가 따져보면 좀 되는 업소는 한 15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15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 월세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의 1.5배나 2배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개업을 소일거리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자, 6번째는 이번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도 격감하고 전월세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6.17, 7.10 대책이 지나고 조금 지금 소강 상태지만,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회복이 됩니다. 보통 3달, 4달 지나면 회복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될 시점이라고는 보나, 어쨌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도 중과를 하고 양도세도 중과를 하니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거래가, 매매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써 전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2년 거주 때문에 매수자들이 입주를 하려고 하고,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자들이 입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 또 계약을 연장해서 그대로 있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매물이 부족합니다. 정부에 대해서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대책에 대해서, 월세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물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기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변칙 중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중개윤리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 초보 중개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중개를 하고 싶은 것들이 초보 중개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개업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배려나 상대방의 복지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물건을 뺏어오기도 하고 또 남의 손님을 뺏어오기도 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저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보 중개사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큰 지방 임야나 전답 임야 같은 거, 아니면 큰 빌딩, 그리고 큰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거래했을 때는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또 사업 부지, 아파트 부지, 오피스텔 부지, 또 상가 부지, 원룸 부지,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전월세, 매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무실 운영을 해나가고 유지를 해나가는데 항상 큰 것만 바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수입이 많을 때는 많고 또 적을 때는 적습니다. 6.17 대책이나 7.10 대책 이전에는 올해만 보더라도 밥 먹을 시간이 없이 계약서를 많이 썼습니다. 계약서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돈 벌면은 정말 몇억 벌겠다, 몇십억 벌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또 그런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규제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또 상당히 수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연봉으로 따지자면 일정한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또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집에 생활비를 500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달에 수익이 300이 나왔다. 그럼 200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면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서 어쩌면 중개업계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마케팅 수입을 좌우한다. 인터넷 마케팅이 수입을 좌우한다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마케팅의 경쟁 시대입니다.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설명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유료 광고에서 네이버, 다음, 직방, 다방 이런 광고 올리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 것도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을 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는 방법을 아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동영상을 찍느냐, 어떻게 글을 쓰느냐, 어떤 시간대에 올려야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느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지나가는 손님 갖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고 또 마케팅도 뛰어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이가 많고 경력만 많고 마케팅이 뒤진다면 그 사람은 뒤지는 겁니다. 퇴야 됩니다. 또 아직 경험은 없어도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기존의 업자들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케팅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 중개사들은 마케팅 능력이 없으면 중개업계에서 생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거 외에도 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개업계는 텃세가 심하다. 회원제와 비회원제가 초보 중개사에게 걸림돌이 된다. 좋은 자리, 창업 자리 구하기 힘들다. 많은 중개사가 휴폐업하고 이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창업을 하려면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 창업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권 들어서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전월세가 특히 격감하고 있다. 올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기존 개업국 소속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변칙 중개가 성행하고 있다. 중개사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인터넷 마케팅이 수입을 좌우한다. 인터넷 마케팅 능력이 수입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에 진입하시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기존의 중개업자를 훨씬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된 강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30일의 공인중개사 합격자님들 화이팅!